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저녁 CNN에서 리바이벌 게임을 했습니다.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아무 말 대잔치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청중석에 앉아있던 그의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모든 거짓 주장과 인신 공격에 환호했습니다. 미국의 미래가 무서웠던 타운홀 미팅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과 시진핑을 칭찬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낸다고 주장했고 사회자에게는 인신모독적인 말을 했습니다. 선거기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 구좌에 넣어 비싼 옷을 사입고 가짜 동물보호기금을 만들어 돈을 갈취한 조지 산토스 연방하원 의원이 13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임하라는 동료들의 압박에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재선 출마를 준비한다고 답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그의 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당시 행정명령 타이틀 42가 오늘 끝나면서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국경이 열린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국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한인 가정이 희생된 텍사스 총격 사건의 범인을 포함해 점점 많은 히스패닉계가 백인 우월주의 그룹에 가담한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히스패닉계는 자신들을 백인으로 인식하고 백인 우월주의 그룹에서는 스페니쉬로 그들을 리크루트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도 팍스에서 해고된 터커 칼슨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연방대법원이 돼지 도살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동물보호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2018년에 주민 발의안으로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돼지고기는 돼지고기가 되기 전에 돼지로 살 때 돼지복지법에 따라 길러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챗봇을 검색 기능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CNN 방송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CNN 방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출연시킨 타운홀 미팅을 했고 지금 이제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그 폭도들이 심각했는가 하는 거 유리창을 깨는 장면, 깨어진 유리창으로 또 유리창을 깨고 네, 이제 그 훔쳐간 표 훔치는 것을 막아라 하는 것이고 의사당 경찰들이 막지 못합니다. 폭도들을 막지 못하고 바리케이트가 무너지고 하는 장면들을 계속 CNN 방송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송을 보여주냐면은 이 방송의 대체적인 ABC가 있습니다. 어떠한 큰 일을 기획해서 하고 나서 성공하면 그 다음날 대체적으로 하루 종일 그걸 보도를 합니다. 오늘 아침 CNN 방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CNN 방송이 주최한 트럼프 전 대통령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CNN에 출연을 한 겁니다. 그 타운홀 미팅에서 CNN 방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팩트 체크를 하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CNN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정말 거짓말 대잔치였습니다. 이건 부정선거 입장은 그대로 얘기를 했고 이건 이제 충성스러운 공화당의 유권자들을 의식한 거고요. 조지아주 총무처 장관에게 내가 표를 찾아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를 보던 그 케이틀란 콜린스가 그렇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오디오 테이프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뒤에서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나에게 표를 줘야지 된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끝 무렵쯤이 되면은 맨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2024년도 선거에서는 선거 결과에 승복할 뜻이 있는가. 여기도 끝내 이제 부사절을 붙였습니다. 만약에 선거가 정직했다면 이로써 2020년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얘기보다도 그 청중들의 반응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 캐롤이라는 컬럼니스트를 조롱한 것은 하루 전에 미국의 배심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간까지 증명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컬럼니스트를 당시에 성학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한 것에 대해서 500만 달러를 배상을 해라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난 그 여자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사진까지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른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 이게 어떤 영향을 선거에 미치리라고 보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지지율 보면 모르냐? 판결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판결 나오고 하루도 되지 않은 사이에 어디서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표했는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질문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지원할 생각이 있는가? 계속 이제 피해갔어요. 그랬더니 앵커가 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우크라이나 아니면 이제 러시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끝내 답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 해결하는 측면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전범으로 부르겠는가? 왜냐하면 민간인을 학살을 했으니까 의도적으로도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끝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낙태에 대해서도 이 콜린스 앵커가 5번이나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연방에서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고 해서 그것을 연방으로 전체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서명을 하겠는가 했는데 5번이나 물어보는데도 정말 아주 그 기술적으로 답변을 끝내 안 했습니다. 이건 이제 공화당 여성 의원들도 본인의 그 같은 것에 찬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권자들을 의식을 한 그런 그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를 해피하게 할 답이 없는 것에는 모호하게 얘기를 했고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제 CNN 방송이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만 폭도들이 돌아가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제 그 폭도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다고라는 그런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을 했고 이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낸시 펠로시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거든요. 장벽도 마무리했다. 2,000마일 되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장벽은 그가 한 것은 불과 수십 마일 정도고 그 전에 있었던 수백 마일 정도의 장벽을 보수공사한 겁니다. 그런데 finished 했다고 did finish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모든 것이 다 거의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들려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타운홀 미팅이었기 때문에 그 미팅에 나온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는데 어제 그 CNN이 모험을 한 거죠. 공화당과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무당파적인 그런 사람들만 어제 그 타운홀 미팅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프트볼을 줬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의 거짓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너무 즐거워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법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공화당의 선두주자로서 하루 전에 배심원이 자신에게 내린 그 칼럼니스트에게 배상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한 단어로 그 칼럼니스트를 웩잡이다. 이게 이제 미치광이야. 정신병자야 그 여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공화당 무당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헐리우드 액세스 그 테이프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뭐 유명하거나 그런 무비스타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여자들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몸을 만지고 하도록 여자들이 허용을 한다 하면서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케이틀란 콜린스 앵커가 아니 당신도 EJ 캐롤 그 데포지션에서 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물어봤거든요. 상대 측에서. 그랬더니 나 맞다. 페이머스한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하나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맨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사당 폭동 사건 책임이 내가 아니라 크레이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책임이다 할 때도 굉장히 박수를 많이 보냈고요. 본인은 마음에 사랑이 있는 그 사람들, 유죄 판결을 받은 폭도들을 사면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매체는 이코노미스트였던가요? 하도 많이 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뻔뻔함으로 무장한 트럼프는 거짓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다. 케이틀란 콜린스의 앵커에 이제 바로잡으려는 노력. 하는 말마다 거의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다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타운홀 미팅이 진행될 수도 없었고 어제는 뭐 2시간짜리도 아니고 1시간 조금 지나니까 끝내던데 생방송 중에 이제 이 콜린스에게 한 얘기도 있는데 제가 세 부분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통령에게 사과할 뜻이 없는가? 왜냐하면 의사당 폭동 사건 그 당시에 당신의 부통령이 생명의 위험이 처했다고 하는데 절대로 사과할 뜻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얘기입니다. Was your vice president, Mike Pence, who says that you endangered his life on that day. I don't Do think you he was in feel, any danger. Mr. President, do you feel that you owe him an apology? No, because he did something wrong. He should have put the votes back to the state legislatures, and I think we would have had a different outcome. I really do. But he doesn't have the authority to do that. As you 늘 이런 식입니다. 이 부통령이 이제 그것을 할 권한이 없고 발표하는 권한만 있다 하고 앵커가 설명을 하니까 아니라고 각 주에 다시 보내서 다시 내 표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24시간이면 이거 예전에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요? 24시간 만에 나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을 I'll have that done in 24 굉장히 그 hours. 앞에 그 전에 굉장히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푸틴도 스마트하고 그리고 그 시진핑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뭐라고 했던가요? 푸틴이 이제 이 지경이 되도록 한 것에는 실수가 있었지만 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를 뭐 전범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속 기밀 문서에 대해서 바이든이 1,800 상자를 가지고 가서 무슨 뭐 영어도 못하는 뭐 차이나타운에 두고 이런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1,800박스랍니다. 트럼프가 가져간 것보다 뭐 얼마큼이나 더 많은 박스겠어요? 몇 박스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800박스를 뭐 영어도 못하는 차이나타운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건 아닌데 하니까 오바마도 가져갔다 하니까 오바마는 아닌데 라고 앵커가 얘기를 하니까 앵커에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말해도 돼 하더니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was seeking them and then had given you a subpoena to return Are you them. ready? Are you ready? Can I talk? Yeah, what's you the mind? answer? Do you mind? I would like for you to answer the question. Okay, it's very simple to That's answer. why I asked it. It's very simple to. You're a nasty person. I'll tell you. Can you answer why Very you simple. held on to the I documents? was. 네, 네스티 펄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앵커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가 질문한 것에 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어제의 이제 이런 타운홀 미팅에서 한 가지 그 진실은 제가 봤던 한 가지 진실은 하나 정말 진실을 말하기는 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그 채무 불이행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공화당 의회가 대규모로 삭감을 하지 않으면 연방 지출을 부채 상한선 올리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신이 그 대통령이었었을 때 채무 상한선을 협상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미국의 신용이 나빠지고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고 하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건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한 말이지. 콜린스 앵커가 다시 그럼 그때하고 지금 뭐가 달라졌지? 하니까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박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건 엔터테이닝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공화당의 대선 선두 주자가 하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 그래서 이 진행되는 동안에 도저히 제가 볼 때도 이 케이틀란 콜린스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팩트체크도 중간중간 하려고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하나 질문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을 이 정도에서 끝내야지 되겠다 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스에 아주 관계가 좋았던 박스 앤 프렌즈에서도 한 10분 인터뷰하려고 하다가 2시간을 다 채우고 이런 적도 있잖아요. 어제도 그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이 케이틀란 콜린스는 중간중간 또 그 타운홀 미팅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도 받아야지 되고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 CNN 재난이다. 이거 정말 더 힐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그 질문한 사람들도 타운홀 미팅에서도 트럼프에게 소프트볼 같은 것을 던져줬고 그러니까 점점 많은 사람이 아니 트럼프에게 어떤 저런 플랫폼을 줬나 하면서 심지어 공화당인 크리스 크리스티 트럼프와 한때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뉴저지의 주지사였고 그전에는 검사로서 트럼프의 사돈인 그 자레드 쿠시너의 아버지를 기소했었던 사람입니다. 크리스 크리스티가 봐라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지 참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 말대로 된다면 트럼프는 그냥 거저 우크라이나를 푸틴 손에 쥐어주어 버리는 걸 거야. 그게 바로 트럼프가 말하는 24시간 안에 해결한다는 것이야. 이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는 어제 많이 CNN을 비난을 했거든요. 한 가지 한 일이 있다. 미국 사람들에게 트럼프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보다 그걸 보여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4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을 떠나고 나서 2년 뒤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어제는 공화당 본인의 지지층을 겨냥한 타운홀 미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광고를 보면은 그래도 좀 본선거를 겨냥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과 결혼다 하면서 바이든이 나이가 많으니까 위험하다. 80세나 돼가지고 에어포스 1을 탈 때도 뭐 넘어지는 듯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광고를 해서 저 사람이 본선에 신경을 쓰네 했는데 어제 보고 자해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니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런 사람을 4년 더 하게 하나요? 하고 이제 모금해서 그리고 30분도 더 돼서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CNN 방송이 의사당이 그것이 폭동 사건이었다는 아주 뷰티풀한 데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바이든 측에서도 바로 이걸 이제 그 캠페인 비디오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낙태에 대해서 끝내 얘기하지 않은 것은 지난번에도 사실은 도시 인근의 여성들 표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저런 태도를 싫어합니다. 우선 막 인신공격하고 미친 여자야. 그리고 생방송하는 도중에 nasty person이라고 또 남자에게는 절대로 nasty하단 말을 쓰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그러한 것들이 여성표는 조금 어제 만약에 봤다면 굉장히 강한 인상이 심어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2번 탄핵당했고 상원에서 구해줬지만 34건 이건 비즈니스 여자 문제가 아니라 형사 혐의로 기소가 됐고 더 심한 연방 기소 건수가 쭉 나와 있는데 그래도 그가 저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건 극히 소수의 공화당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만 그에게 딱 맞서기 때문이다. 밋 럼니 같은 사람. 아니면 지금 후보들도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디센티스를 포함해서 이런 게 실수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비겁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 손에 피 안 묻히고 다른 후보가 트럼프를 공격해서 쓰러뜨려 주면은 내가 그 쓰러진 트럼프의 지지표를 갖겠다 하는 생각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도둑심보죠. 타운홀 미팅 이후에는 그래도 디센티스의 정치행동위원회가 넌센스의 1시간이었다. 1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트럼프가 과거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했고 아무튼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법질서와 단순한 품위 정도만 지킬 수 있어도 그렇게 하면서 자신과 당과
국가를 좀 보호하는 그런 움직임을 공화당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미국이 아니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그 1시간을 봤느냐면요. 입장할 때부터 딱 사람들이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과 무당파가 그 청중이었으니까 어디언스들이 막 기립박수를 칩니다. 나갈 때도 막 기립박수를 치거든요. 그랬더니 I love you too라고 그런 비슷한 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데 정말로 서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는 정말 얼떨떨했고 지금까지도 수없이 사람들은 나는 트럼프는 싫지만 그의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바이든이 싫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뭐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제가 이렇게 본 것을 보면은 그런저런 바이든이 싫어서라기보다 트럼프의 정책이 좋아서라기보다 트럼프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아주 뭐 여자를 앞에다가 놓고 nasty person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그냥 좋은 거 있잖아요. 이유를 가릴 것 없이 그냥 끌리는 거, 호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같은 모든 태도에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분들은 뭐 거짓인지 아닌지를 뭐 생각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또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개념이 없는 게 죄는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싸구려 미국의 모습 그런 사람을 지지한다는 게 처음에는 부끄러워 자신들도 좀 부끄러우니까 샤이 트럼프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은 샤이 트럼프는 무슨 대통령이 돼버렸네 하고 샤이의 가면조차 벗어버렸는데 적극적인 지지자가 돼버렸는데 어제 보니까 전혀 이젠 감출 필요도 없이 뭐 여자에게 미친 모모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거나 온갖 24시간 만에 전쟁을 1년 넘게 끌어온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황당하다. 만화 써?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지. 만화도 요즘 그렇지 않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걸 보고 너무 진심으로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확인한 저녁이었습니다. CNN의 존 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당뇨 극복 캠페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당뇨와 싸우는 든든한 지원업체 GC 내추럴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 사람도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끝나는 미국의 너무 중요한 정책 사실은 멀리 있어서 다가오지 않지만 이게 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느냐 아니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어제 밤중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그 점검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볼륨이 조금 낮아졌는가 봅니다. 좀 전에 제가 방송할 때도 소리가 잘 안 들렸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맥시멈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아마 또 그 전문가가 와서 이 볼륨을 다시 더 높게 맞출 것 같습니다. 조금 올려서 조금 들리세요? 자, 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그 선거구에서 당선된 연방 하원 의원이 선거에 쓴다고 하면서 그 자금을 거친 자금을 본인의 개인 구자로 넣습니다. 그리고는 뭐 아주 비싼 옷도 사 입고 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퇴역 군인의 강아지가 거의 숨져간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가 하면서 강아지를 살려야지 된다고 말하자면 이제 고펀드미를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서 그분에게는 연락도 안 하고 돈만 싹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또 막 선거 자금으로 거친 그런 돈으로 막 크레딧 카드 같은 것도 갚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이제 선거 자금으로 거친 것을 써야지 되는데 그거 보고 타는 것도 $200 미만이면은 영수증 첨부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은 $199 99센트 이렇게 적은 것 등등 해서 뭐 와이어 사기, 전신 사기, 돈 세탁, 의회에 이제 그 선거 자금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 등등 13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전부 무죄라는 겁니다. 무죄라는 것도 뭐 이거는 뭐 유죄가 아니니까 아직 무죄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마녀 사냥이라고 내가 얼마나 그 무고한지 죄가 하나도 없는지는 지금부터 샅샅이 밝혀드리겠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화당에서조차 지도부가 아닌 일반 사람들 이 조지 산토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요. 34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34살 연방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같은 뉴욕주에 당선된 사람도 나는 이런 사람과는 같은 그 연방 하원 의원 소리 들으면서 얘기 못하겠다. 사임하도록 해야지 된다 하는데 지도부에서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표가 필요하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몇 표 차이 안 나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제 뭐 그리고 또 있어요. 팬데믹 때에 그 의원이 되기 전이에요. 그때 실업수당을 청구해서 뭐 돈을 몇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던가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본인은 뉴욕에서 받았는데 뉴욕주에서 플로리다주에서 어떠한 그 투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연봉이 12만 달러 받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투자 회사도 무슨 사기 혐의로 폰지 사기 혐의로 나중에 문을 닫고 말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모든 인생이 34살까지 얼룩진 사람입니다. 10대 때도 뭐 브라질에서 절도하고 도망치고 조부모가 뭐 홀로코스트로 숨졌다고 거짓말하고 돈이 필요할 때는 돈 없는 척하다가 나 돈 많이 번 사람이니까 저를 믿고 찍어주세요 하고 유권자에게 얘기할 때는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기타 등등 이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똑같이 이건 마녀 사냥이다. 나에게 마녀 사냥을 하는 거야 하면서 어제 롱아일랜드에 있는 법원에 출두를 해서 이 머그샷 찍고 또 지문 찍고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나는 사임하지 않겠다. 사임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선 캠페인을 하겠다. 그리고 나니까 바로 그 케빈 맥카티 그 하원 의장이 아직 유죄가 아니니까 우리 그거 보고하겠다. 다만 이제 그것도 하원의 규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소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 못하고 오로지 표만 필요한 거거든. 투표만 할 수 있거든요. 뭐 회의장에도 가고. 케빈 맥카티도 유일하게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표 거수기 들어줘서 본인이 막 표 모자라고 했었을 때 투표를 15번인가 할 때 그때마다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조지 산토스는 케빈 맥카티에게 하원 의장이 되라고 투표를 줬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화당에서도 이제 좀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나중에 케빈 맥카티가 그의 재선을 지지하진 않겠다 이런 말은 밤늦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지 산토스도 그냥 케빈 맥카티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질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유죄 전에 무죄다 하는 이 원칙에 따라서 당에서 저렇게 많은 얼룩과 그냥 비리와 이런 것으로 그냥 뭉쳐진 그런 사람인데도 품고 있는 것이 정치여야지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공화당 내부에서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반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엘파소 인근에 얼마나 많은 한인분들이 살고 계시면서 한국말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밤 11시 59분에 타이틀 42가 끝납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 동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왔었던 건강을 이유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이민 신청을 하거나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쉽게 그들이 왔던 그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팬데믹에 관한 것도 연방정부의 조치가 오늘 밤 11시 59분에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니까 타이틀 42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것도 끝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못 왔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붐비겠습니까? 사진을 보면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엘파소 한 군데 쉘터 있는데 그 건너편에 보면은 바로 거기가 거기니까요.
텍사스와 멕시코와의 국경 10,000명 정도가 줄을 서 있대요. 10,000명이면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이 지금 줄을 서 있다고 하고,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처리 기간도 길어질 테고, 연방 정부나 주 정부나 엘파소 같은 로컬 정부에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 연방 그 국토안보부 장관 얘기하는데 벌써 끝났네요.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건 그 루머까지 또 막 돌고 있어요. 지금 선거철이니까 그 민주당의 대통령이 난민들에게 다 국경에 문을 열어줬다. 이건 사실 아니죠. 그래서 문을 열어줬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루머가 막 퍼지고, 그런 루머를 또 퍼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나 지금 미국에 와서 뭐 난민 신청을 한다던가 이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장소에 지금 한 6만 명 정도가 컨트롤이 돼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 혼돈 상태가 되는 거죠. 2만 4천 명의 법 집행관이 한 2,000마일 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벽 다 완성했다고 했어요, 어제. Did finish? No. 수십 마일 완성했고, 전에 보수공사를 하던, 그런데 수백 마일 보수공사 했습니다. 그 2,000마일 되는 국경에 2만 4천 명의 뭐 집행관, 그리고 또 뭐 지금 군인도 가 있잖아요. 한 2,500명 정도 가 있고, 방위군, 현역 군인도 가 있고, 그러나 이제 현역 군인이 그 관세국이 하는 일을 차고 들어가서 하지는 않고 도움 준다. 뭐 6만 명 이런 정도의 사람이 한 지역에 몰린다고 하니까요.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대통령이래요. 제가 왜 바이든 대통령이 들으면 에이 농담이지, 말실수했지 할 거예요. 나도 뭐 말실수 제조기계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부릅니다. 말실수 제조기계라고.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국경이 개방될 것이라는 가짜 정보는 특히 미립국자들이 이런 걸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립국자들에게 뭐 돈을 주고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돼볼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 들어와서 야,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의 나라, 조국, 고국으로 가려고 해도 베네수엘라 같은 데 가면은 뭐 감옥에 갇힐지 고문을 당할지 뭐 할지 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원래 미국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미국인들도 그 주변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 당분간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긴 했지만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무튼 그 타이틀 42가 끝나는 날. 잠시 뒤에 또 생활과 관련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오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미국적인 판결입니다. 돼지 도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의 동물보호법, 이건 동물복지법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런 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들 투표하셨습니까? 캘리포니아 유권자 여러분들 주민 발의안으로 통과된 법인데,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돼지고기는 돼지고기가 되기 전에 돼지로 살 때, 이건 이제 인도적인 차원가 아니라 돼지적인 차원에서 그 길러져야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돼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무슨 암탉, 알을 낳아야지 되니까, 그리고 송아지도 그렇고 사람들이 먹을 때, 그때도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먹히기 위해서 이제 길러지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 닭이나 무슨 뭐 소나 아니면 이런 그 돼지가 아주 제대로 편안하게 그 죽기 전까지 살도록 뭐 여기에 이제 의미를 많이 두는 거죠. 사람으로서 그런 특히 이제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다 다르니까 전국 돼지 생산자 협회 그리고 미국 농업국 연합체 이 법 시행을 막으려고 소송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소송을 하기에는 꼭 이게 캘리포니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 뭐 글로벌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게 그렇게 해야지 되니까 캘리포니아주에 그동안 돼지고기를 뭐 포장이건 무엇이건 수출을 하던 곳이 있지 않겠어요? 다른 주에서? 그러면 왜 그런 곳까지 전부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들이 한 그곳에 대해서 뭔가 지워진 무게를 견뎌야지 되는가. 이건 너무 부당하다 하고 소송을 했는데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면 이게 연방 하급법원은 어떻게 결정했느냐가 있지 않았겠어요. 하급법원도 역시 캘리포니아주에 돼지를 돼지답게 살다가 도살하라.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방대법원이 이런 것도 판결합니다. 뭐 낙태, 총, 정치연금 이런 것만 판결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제 어제 구글이 발표를 한 것이 오늘 아침에 상당히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 뉴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아니면 그 42, 타이틀 42가 대통령 행정명령이 끝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구글 연례회의에서 구글도 인공지능을 서치 엔진에 추가합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은 이제 다 글로 해서 다른 곳으로 링크하면 링크하는 것도 한 페이지에 수십 개에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있지 스스로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인공 챗봇을 딱 해놨다는 겁니다. 일부 이미.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시행이 되고요. 데스크탑부터 시행이 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구글에 물어보실 수가 있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있고 그리고 강아지가 있는데 3살짜리 아이와 강아지와 함께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곳 이러면 그전에는 찍어도 뭐 다 찾아서 또 조합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편집하는 식으로 뉴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말하자면 오픈 AI라는 캘리포니아주의 회사가 만든 챗 GPT처럼 바로 이 구글에서도 그런 구글 챗봇이 이걸 이제 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일반 이제 챗 GPT와는 달리 오픈 AI의 챗 GPT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와는 달리 구글은 쇼핑이 너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쇼핑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무슨 뭐 마스카라라는 것을 이렇게 M자로 시작되는 마스카라 어디가 제일 싼가 하고 보려고 딱 하면 쇼핑 쫙 나오죠. 월마트부터 아마존부터 뭐 세포라부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 회사까지. 온라인 쇼핑이 구글에서는 미국의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인구보다도 많은 정도가 아니네요.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 안 되는데 350억 개의 상품을 이 구글이 보유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그 상품의 리뷰부터 뭐 점수를 얼만큼을 받고 있는가 리뷰 내용도 그렇고 점수부터 가격부터 이미지 사진까지 전부 다 보여준답니다. 이 챗GPT처럼 그냥 찍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다 광고로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픈 AI라는 회사도 챗GPT를 만든 회사도 그렇고 그리고 챗GPT의 오픈 AI와 돈을 엄청 넣으면서 협업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자선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결국은 광고랑 연결이 될 텐데 광고 연결에 대해서는 구글이 빠르겠네요. 다른 곳보다 이미 350억 상품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자, 잠시 뒤에 또 다른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 뉴스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에이션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지 되는구나 하는 면에서 선택을 했는데 텍사스의 그 한인 가정이 희생된 앨런 그 아웃몰에서의 총격 사건의 그 용의자가 그 신나치 뭐 이런 것에 그룹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했던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히스패닉계의 신나치 이쪽 백인 우월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코리안 아메리칸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아니면 히스패닉계 라티노와 같이 지역적으로도 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누가 고용인이고 누가 고용주든지 이렇게 일을 많이 해오면서 같은 소수 인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것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극단적인 그 분들이지만 퍼져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가르시아라는 용의자도 그랬고 백인 우월주의 그 패치도 여기에 달고 있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 당국은 물론 이제 희생자들이 그 에이시안이거나 히스패닉계거나 라티노거나 하지만 그 인종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무작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인 우월주의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이 터커 칼슨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막 조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가르시아가 무슨 백인 우월주의야 이거 뭐 다시 조사를 해야지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박스에서 쫓겨난 터커 칼슨을 좋아하시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터커 칼슨이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것을 알고서 조화를 하셔야지 됩니다. 끊임없이 방송에서 백인 대체 이론에 대한 음모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백인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게 곧 반이민과 반아시아계에 대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데 일론 머스크도 아무튼 그 사람이 무슨 뭐 백인 우월주의야 아니야 뭐 이렇게 그 연관을 부정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조사관은 아니죠. 수사관이나 법집행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생각에 그런 게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뭐 스페이스X라든가 테슬라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기간 산업까지 힘을 발휘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트위터와 같은 그 회사의 사주가 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르시아 얘기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같은 히스패닉 또 그런 백인 우월주의 그룹들이요 또 딱 집어서 히스패닉계를 향해서 리크루트를 엄청 많이 한답니다. 스페니쉬로 써가면서 이 그 용의자가 들어갔던 그 사이트도 스페니쉬 사이트가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모든 인종이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에 여성 혐오도 있고 인종 혐오도 있고 등등 다 있습니다. 다 있기는 하지만 특히 요즘 그 백인 우월주의 그룹들이 라티노 히스패닉계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히스패닉계 아메리칸 가운데서 상당수가 백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백인들은 히스패닉계 백인은 그래서 미국에서 인종 백인을 구분할 때 히스패닉계 백인인가 아닌가도 구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가운데 이런 극단적인 나는 백인이기 때문에 우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흑인, 반유대인, 뭐 나아가서 반 다른 소수 인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닉 푸엔테스라고 아주 유명한 백인 우월주의자 있죠. 국무부 파일에도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돼 있고 이 사람이 어디 대학교에 가서 강의하려고 하면 누구는 뭐 표현의 자유니까 그런 사람 의견도 들어야지 된다 하고 누구는 막 시위하다가 학교에서 강의도 못하고 쫓겨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같은 것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터커 칼슨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엔리크 타리오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말씀드린 프라우드 보이즈라는 아주 극우 그룹의 전 리더였잖아요. 이제 유죄로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도 쿠반 아메리칸이거든요. 그리고 호세 고메즈 3세 텍사스에서 아시안 가족을 공격을 해서 중국인으로 믿어서 왜냐하면 그게 뭐 우한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미얀마 가족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리던데 살해를 하고 25년 뭐 혐오 범죄로 형량을 받았는데 살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공격을 하고 집에서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지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숭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당뇨 극복 캠페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당뇨와 싸우는 든든한 지원업체 GC 내추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강희진이었습니다.